발표할 세션은 EC2와 RDS의 기초, 굉장히 단순한 제목이죠. 제목은 보시고 다들 뭘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라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본인이 평소에 AWS를 사용해 보셨다면 그와 관련해서 경험 같이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이승헌이라고 하고요. 백엔드 엔지니어를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소프트 동아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라는 동아리에서 고소프트 32기 서버 파트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팀 트립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엔드 리드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사진과 제가 지금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달라요. 너무 달라요.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머리 덮고 다니세요. 지금이 더 잘생겼어요. 택배 달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머리를 길러서 저렇게 다 계속 넘기고 다녔었는데 저희 소프트 동아리원 중에서도 특히 서버 파트원들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 자르고 다 내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세션에서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WS란 무엇인가, 그리고 AWS 안에 있는 제가 오늘 발표할 EC2와 RDS의 특징, 그리고 EC2와 RDS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생 여러분들이라면 AWS를 사용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인 스펙과 비용 관련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금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과금 메시지 정도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WS가 아예 처음이라서 다 새로운 용어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가볍게 준비해봤으니까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AWS란 이제 아마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란 말 그대로 구름이죠. 개인의 데이터를 저희가 개인의 로컬 기기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존재하는 핸드폰, 노트북이 아니지만 저희는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저희의 데이터를 보내올 수도 받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아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구름처럼 늘 하늘 위에 떠 있고 저희는 언제든 쳐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하면 저는 항상 제 머리 위에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상상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AWS가 결국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WS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계적으로도 정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셨다면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나름의 그 기능들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WS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하나, 두 개씩 기술을 익혀가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서비스들이 구축되어 있구나 라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이제 AWS 내에서도 제가 가장 그래도 많이 다뤄본 EC2와 RDS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AWS를 처음 사용해 보실 때를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EC2나 RDS로 가장 쉽게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요. EC2와 RDS의 특징을 조금씩 살펴보고 제가 처음 해당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느꼈었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미약한 꿀팁 같은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EC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C2는 AW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AWS EC2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사용해서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한 줄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나는 돈을 줄 테니 넌 나에게 컴퓨터를 빌려줘라 정도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AWS한테 원하는 스펙의 컴퓨터를 돈 주고 살짝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원하시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EC2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신 것과 같이 EC2는 또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리눅스라던가 윈도우 운영체제도 있지만 저는 맥 운영체제가 지원되고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신기하네라고 했는데 UI 화면까지 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C2가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AMI라고 부르는 건데 혹시 AMI 써보신 분 있나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셨나요? 미리 환경을 미리 세팅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EC2의 인스턴스를 처음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처음에 빌려온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더 깔려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각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미리 구축이 되어 있는 이미지 환경을 저희 EC2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원하는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AMI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볍게 이렇게 EC2의 좋은 점을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EC2가 아니라 저는 AWS를 처음 사용하는데 가장 큰 느꼈던 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의 페인 포인트는 혹시 뭐였을까요? 근데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마우스를 멈칫하셨을 거예요.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굉장히 다들 매끄럽게 진행을 하셨나요? 저는 회원가입할 때였어요. AWS는 회원가입을 할 때 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외 결제가 되는. 그 말은 AWS에서 언제든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회원가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대뜸 카드를 등록하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회원가입을 하게 됐었죠. AWS에서는 저희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대신 저희에게 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말 슬프지만 너무나 더 당연한 등가 교환이죠. 우리는 너희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돈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또 이런 대학생들에게 또 나름 대기업들은 대학생들은 꼭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놔요. 뭐가 좀 학생 계정을 인증을 받는다던가 AWS는 가장 유명한 프리티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프리티어에 이제 전전긍긍하며 프리티어와 함께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AWS에서 준비해 놓은 게 프리티어라고 하는데요. 프리티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규 가입 고객에게 가입한 날로부터 약 1년 정도 해서 일정 부분 AW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능 자체에 제한은 있지만 저는 이 프리티어 하나만으로도 AWS에 꽤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EC2 같은 경우를 프리티어로 적용을 해보면은 리눅스라던가 RHEL, SLES, 윈도우 운영체제를 프리티어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컴퓨터 스펙으로는 이제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한 달에 750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달에 750시간 무료면 결국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꽉 찬 31일이라고 했을 때도 하루가 24시간 정도여서 한 달 내내 인스턴스를 하나를 돌려도 744시간 정도가 나와서 과금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스턴스를 2개를 사용하면 시간이 2배 빨리 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금이 되겠죠.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RDS 같은 경우는 DB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750시간 똑같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해주지 않지만 MySQL이라던가 오로라던가 다양한 그 DB 엔진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RDS에서 AWS 쓰면서 사실 과금이 난 적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얘네가 조금 교묘한 게 프리티어는 RDS를 이제 20GB 정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백업 스토리지도 20GB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단위를 자세히 보시면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중간에 i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로 적혀 있는데 쉽게 환산을 해드리면은 1GB는 1.07GB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그대로 20GB까지 해주니까 숫자 20을 쓰게 되시면 실제로는 20GB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메일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이제 프리티어를 설명드리면서 쉽게 좀 넘어갔던 EC2의 T2 마이크로라는 부분은 컴퓨터의 스펙을 정하는 거예요. T2 마이크로의 스펙을 보시면은 버추얼 CPU 1개, 그 다음에 메모리 1GB, 네트워크 1GB/s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노트북이나 집에 가지고 심지어 핸드폰, 집에 가지고 계신 데스크탑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만큼 저희의 서비스 컴퓨터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용량이 그렇게 낮으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죽습니다. 이 C2가 멈춰버려요. 왜냐면은 메모리가 1GB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의 작업만 터미널에서 해도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서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스프링을 이제 EC2에 올려서 빌드를 하면은 가끔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인스턴스를 껐다 다시 켜고 퍼블릭 IP 주소도 바꿔주고 굉장히 불편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아마 EC2를 사용을 해보시거나 사용해보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겪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수압 메모리라는 것을 살짝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또 수압 메모리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수압 메모리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수압 바꿔준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램 메모리가 1GB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저희의 EC2 인스턴스가 죽으니 이거를 방지하려고 실제 디스크 공간에서 살짝 그거를 떼와서 램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문제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겠죠? 그래도 저는 속도 이 정도 좀 느려져도 일단 제 EC2 인스턴스가 안 죽고 제가 원하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압 메모리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수압 메모리를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아마 본인들이 사용하시게 될 운영체제에 맞게 수압 메모리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5분이 생각보다 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수압 메모리 다음에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RDS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는 이제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AWS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보다 쉽게 설치하고 그 기능들을 확장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한 꽤나 많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오로라라든지 MySQL, MariaDB, Postgre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SQL 정도가 있습니다. RDS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운영이나 확장 관리를 AWS에서 전부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버튼 몇 개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금방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RDS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RDS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EC2에 비해서 RDS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RDS를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만들어 보셨다고 하면은 꽤나 비용이 비싸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RDS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는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WS 측에 따로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사항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EC2 RDS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혹시 한 가지 궁금한 점 안 생기셨나요? RDS에서는 리소스 추정과 코드 변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인과 유지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했을 때 딱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러면은 EC2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과 RDS를 사용하는 것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EC2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로 나누어진 RDS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정답이란 건 사실 없는데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팀원들 이런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모호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RDS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WS에서 모든 기능을 거의 다 관리를 해주는 만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버튼 몇 개 띡띡 눌러서 엔드포인트랑 유저, 비밀번호로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인력이 없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세팅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비용까지는 조금 내도 내가 그냥 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DS를 쓰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 본인의 팀에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팀원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잘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RDS에서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프로덕트에서 다뤄야 한다면 EC2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만큼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 프리티어로 RDS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나중에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본다면 한 번쯤 이런 세팅도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만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프리티어도 물론 무료로 이런 AWS의 서비스들을 맛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제한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개인적인 뭔가 사비가 조금 더 생기신다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더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다고 비용 청구 폭탄이 날아오면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실제로 AWS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날아온 적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정도의 기능을 사용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AWS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죠. I'm poor students, help me. 나는 돈 낼 수 없다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용에 관련해서 좀 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신 이제 첫 번째 링크는 사실 비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마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의 현재 인터넷 환경에 따른 AWS에 있는 각 리즌마다 통신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해 보시면 여기는 아마 지금 서울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서울이 가장 빠르다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캡처를 하는 화면인데요. 그나마 가까운 순으로 인터넷 속도가 조금씩 빨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AWS의 서비스를 해외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 해외에 맞는 리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비용 부분인데요.
아마 이전에 EC2나 RDS를 만들어 보셨거나 제 발표를 보고 한번 나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금 관련해서 이제 온디맨드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온디맨드는 별도의 할인 없이 내가 100만큼을 사용했다면 100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제입니다.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T2 마이크로를 프리티어가 아닌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시간당 0.0144달러 하고 24시간에서 30일 정도 돌린다고 하면은 대충 원화로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비용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해당 비용을 낸다고 해도 이제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안 먹는다라는 마인드로 쓰고는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예약 인스턴스 부분은 말 그대로 인스턴스를 내가 1년 정도 사용을 하겠다,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온디맨드보다는 최대한 60%까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그 기간 동안 산다고 해서 내가 비용을 다 내고 샀는데 그 기간 동안보다 필요가 없으면 남은 건 잉여 인스턴스가 되겠죠. 마지막 스팟 인스턴스는 약간 이제 경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입찰 가격을 정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저렴한 금액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러버린다면 인스턴스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과금 메시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와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정해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람이나 아니면 오토스케일링, 인스턴스 중지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급하게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